안녕하세요. 서울한의원 대표원장 박종입니다.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의 병원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킨슨병의 치료를 돕기 위한 보다 많은 조언들은 바로 병원에 있겠죠. 병원을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발달된 의료 체계는 건강을 유지하는 더욱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고 또 실제로 삶의 질의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병원에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건강 기록 파일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질병 내역이나 각종 검사 결과, 진단서나 입원 기록의 사본, 처방전, 또 복용 중인 약물 리스트와 새롭게 생겨난 증상, 또 먹었던 음식이나 약물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현재 먹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 정리해 두었다가 담당 의사를 만나서 제출하거나 또는 알레르기나 수술과 같은 특별한 기록을 제출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것을 철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어서 진료 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약물 부작용이 있었다면 경험한 내용을 기록하여서 진료 시에 제출하면 처방할 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에 기존에 담당하던 의료인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역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설명이나 자료 검색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 의사에게 전문 용어가 아닌 일반적인 말로 쉽게 설명해 줄 것을 부탁해도 됩니다. 진짜 물리학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은 양자 물리학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의라면 환자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환자의 눈높이에 맞는 적절한 비유와 단어를 선택해서 친절하게 일러줄 것입니다. 파킨슨병 자체는 통원 치료가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입원을 해야 할 때는 간단한 검사로 진단이 어렵고 검사해야 할 항목이 많을 때, 약 복용 후 환자의 증상 변화를 자세히 체크해야 하거나 약의 부작용을 살펴야 할 때 입원이 필요합니다. 입원을 하면 환자의 불편을 줄일 수도 있고 치료 면에서도 세밀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복용하던 약을 갑자기 끊어서 악성 증후군이 나타났다면 급히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말고는 대부분 통원 치료를 합니다. 통원 치료는 계속 받으면서 정기적인 진찰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를 계속 받는 상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 다니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역시 재활치료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오실 때 보호자분과 많이 실랑이를 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파킨슨병 환자는 무기력하고 무감동하고 아무 의욕이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누워서 TV만 보거나 누워 있거나 앉아 있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이렇게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보호자들이 환자를 설득하느라고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병원에 내원하는 것조차도 이 파킨슨병 환자에게는 활동이자 운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침체되어 있을 때 이 병원을 오려면은 옷도 갖춰 입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출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새로운 낯선 환경을 또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또 새로운 자극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들이 움직이기 싫고 또 정서적으로 다운된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일정한 그 주기로 병원을 내원해서 또 의사의 좋은 말도 많이 듣고 또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킨슨병 환자들이 가장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항상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고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 병원에 가기 위해서 외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항상 그 걷는 장소도 매번 이렇게 좀 바꾸어가면서 걷는 것이 뇌에 그 자극을 주면서 상당히 그 도파민 호르몬의 분비량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또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자극들을 입체적으로 받는 것이 회복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